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번에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응도 거기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의 안보 방위 태세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팩2만 갖고는 북한의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KAMD도 아직 그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또 이지스함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우리의 안보 태세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도 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성공단에 지금 현재 124개 업체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하는 겁니다. 과연 650명 수준을 500명으로 낮춘 것으로 충분한가? 그럼 다음에 더 심각해지면 그걸로 400명, 300명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조치인가? 어쨌든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그 업체들한테 보상하는 액수에 비해서 나중에 안전이 문제될 때 치러야 될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는 거는 여전히 안보리 제재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점점 명약관여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계속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그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언론 성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신속히 결의안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의안을 만드는 데는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협조를 계속 요청하는 것은 일응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 대화를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얘기할 계제냐 하는 겁니다. 물론 대화라는 것이 언젠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못 견뎌서 대화를 요구할 때만이 대화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한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그러한 악순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이다. 제재도 아주 강력한 제재,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제재에 집중할 때이다 하는 겁니다. 과연 거기에 중국이 동참할 것인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도 판단이 서 있으리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미국 중심의 제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원 결의안 통과했고 2월 10일 날 미국 상원에서 또 그 제재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불법 자금의 세탁 의혹을 받았던 마카오 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마카오에 있는 그 BDA, 방코 델타 에이시아죠. 그 BDA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했을 때 북한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결국 핵실험을 했죠, 그때. 그래서 중국이 풀어주자 그러고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풀어주자 그래서 BDA를 풀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BDA로
제재로 묶어놨던 돈이 2,500만 불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그걸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이란한테 부과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그 13년 동안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 손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북한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이란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서 정말 북한이 아파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최대한 늦추거나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지금은 제재에 맞춰야 된다. 그것도 미국 중심의 제재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과거의 패턴을 계속해서는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장관께 앞으로 이 안보리 결의안이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그 상원의 제재안 결의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미 상원의 이제 그 입법안은 2월 10일 날 통과가 되게 되면 상하 양원안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월 말까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 그 제재 결의 채택은 오늘 이제 이 의장 성명 안보리 의장 언론 성명이 그 채택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그 상임이사국 간의 협력이 더 이제 좀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간의 의견차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좁히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1월 초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심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